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푸조의 컴팩트 EV 푸조 E208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푸조 브랜드에게 있어 컴팩트 해치백 208은 상당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는 그 판매량이 그리 높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유럽과 글로벌 시장에서는 분명 푸조 브랜드의 효자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시장에 새로운 모습을 하고 완전히 대대적인 개편을 거친 새로운 푸조 208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모델인 E208도 국내 시장에 함께 데뷔했죠. 파워 오브 초이스라는 아주 독특한 전략을 통해서 같은 플랫폼과 같은 차체에서 파워트레인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푸조의 전략이 처음 반영된 이 E208이 과연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푸조 컴팩트 해치백만의 그런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드라이빙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E208을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5mm의 짧은 전장과 각각 1745mm, 143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춰서 전형적인 이 컴팩트 해치백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휠베이스는 2540mm이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전기 배터리를 차체에 장착을 하면서 공차 중량은 1510kg으로 다소 무겁게 늘어난 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조 E208의 디자인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컴팩트 해치백의 감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본다면 먼저 전면 부분은 이제 푸조의 전형적인 새로운 얼굴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날렵하면서도 아주 앙증맞은 헤드라이트와 날렵한 DRL을 연출하고 있어서 푸조 508이라던가 3008 등 앞서 등장했던 푸조들과 굉장히 동일한 유사성 가지면서도 더욱더 아이덴티티가 강조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그릴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엠블럼에 푸른색을 더하면서 전기차의 감성을 명확하게 더한다는 점, 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레터링도 이렇게 보닛 쪽으로 더하는 이 최근에 푸조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측면에서도 이어집니다. 자, GT라인 모델인 만큼 사이드 미러랑 루프 패널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라는 이런 스포티한 디테일 외에는 기본적으로 컴팩트한 푸조의 해치백 감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사실 측면의 이 캐빈룸 쪽 디자인을 본다면 기존의 208과 거의 동일하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이제 이 쿼터 글라스 쪽의 형상이 이 푸조 308과 굉장히 동일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이 푸조 해치백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C필러에는 이렇게 이 청록색의 E 레터링을 더해서 전기차의 감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은색 휠하우스 커버가 있는 휠하우스 안쪽에는 이 전기차 고유의 공기저항을 낮추려는 이 알로이 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이 전기 해치백, 컴팩트 해치백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후면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푸조 디자인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 블랙바를 더하고 여기에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더하는 이 전형적인 푸조의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디자인을 따르고 있고, 언제나 그런 것처럼 카브 더 이어 스티커도 잊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패널로 되어 있는 이제 리어 스포일러는 뭐 기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큰 매력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트렁크 게이트에서도 이제 E208 레터링 그리고 GT라인의 레터링이 함께 하면서 이 차량의 전체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인 만큼 머플러가 삭제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간결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리어 디퓨저처럼 연출된 디테일을 더해서 시각적인 만족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푸조 E208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의 기본적인 기조는 푸조의 최신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코핏 3D를 반영하여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그리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코핏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드업 클러스터, 그리고 디커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 모든 것들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더욱더 입체감 있는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 스티어링 휠은 여전히 매력적인 그리고 여전히 스포티한 감성을 한껏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을 향해 살짝 기울어져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기존의 상위 모델의 구성과 달리 약간 팝업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어서 굉장히 개성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버튼의 배치라던가 무선 충전 패드나 USB 충전 포트, 그리고 센터 터널의 모습은 전형적인 푸조의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트와 도어 트림, 그리고 스티어링 휠 등에는 이렇게 스티치가 더해져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 전기차 이미지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푸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트는 이 직물과 가죽이 절묘하게 조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우수한 착자감을 제시하고 있고요. 컴팩트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드라이빙에 대한 만족감, 드라이빙 포지션 구현에 대한 만족감을 아주 높게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의 크기가 크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실제 이 도어를 열었을 때 2열 공간의 공간감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레그룸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헤드룸도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정도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열 시트의 디테일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직물과 가죽의 조화, 그리고 스티치를 더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요. 또 쿠션감도 준수한 편입니다. 물론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더해진 만큼 실제 주행 감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고 컴팩트 해치백에 적합한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2열 중앙에는 이제 USB 충전 포트를 2개 마련해서 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배려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E208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311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컴팩트 해치백인 만큼 적재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적재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공간의 활용성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2열 시트를 폴딩할 때는 최대 1106리터까지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하고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컴팩트 해치백으로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푸조 E208의 보닛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닛을 열고 엔진룸 안쪽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거 전기차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이 엔진룸의 모습은 전형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룸과 거의 동일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숙여보면은 주황 색깔 코드가 보이면서 전기차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게 사실입니다. 자, 푸조 E208의 보닛 아래는 이제 100kW의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환산을 하면 136마력과 26.5kgm의 토크로 이 소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전기 모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8.1초 만에 정지부터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이제 주행거리죠. 50kWh의 전기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1회 충전 시 244km 밖에 못 달린다고 인증을 받았네요. 네. 복합 효율이 이제 4.4km/kWh인데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급속 충전도 30분 내에 가능하고요. 7.4kW로 완속 충전을 할 때는 8시간의 충전 시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성능을 갖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조 E208과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어떤 특징과 어떤 이런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드라이빙 포지션과 이 시트에 대한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푸조는 꽤나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8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스포티하면서도 이 날렵한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는 드라이빙 포지션과 시트의 느낌이 전해집니다. 특히 기존의 208보다 좀 더 낮고 안정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특별한 이 스티어링 휠과 헤드업 클러스터의 구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만족감 높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계기판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행 정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만족감 높은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확실히 수준 높고 우수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드라이빙 포지션과 일렬 공간을 갖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시야 같은 경우는 전방 시야는 굉장히 쾌적한 편이에요. 다만 이제 사이드 미러가 작은 측방 시야와 후방 시야는 아무래도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주행을 하기에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요. 그리고 후방 시야도 뭐 적응이 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점은 확실히 이 세대 교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의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해졌다는 것입니다. 뭐 소재 연출도 그렇고요, 디테일이나 스티치의 적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량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이 계기판이 주는 매력이 상당히 크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계기판이 이 이그니션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동을 건 상황에서 부팅되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살짝 툭툭툭툭 끊기는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좀 시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정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가솔린 모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실 이 차는 208 디젤 모델과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정숙합니다. 역시 디젤차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진동과 소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다만 주행을 시작하면은 이 고주파음이 생각보다 크게 귀를 괴롭히게 됩니다. 물론 컴팩트 모델이고 이제 엔트리 모델인 만큼 이제 뭐 정수성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못했다라는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조금 도드라지는 이 고주파음이 주행 내내 좀 전해지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자, 컴팩트 해치백에 거의 규격과 같은 100kW의 전기 모터를 장착을 했어요. 자, 환산 출력 136마력 26.5kgm의 토크는 컴팩트한 해치백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뭐 저 역시 이 차를 시승하면서 가속을 하는 과정, 특히 이제 신호 대기 후 가속을 할 때, 발진 가속을 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미 워낙 이 정도의 성능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대중적으로도 모든 분들이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 그치 전기차 이래야지 라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은 이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 전개가 굉장히 잘 이어져 있는, 마치 좀 클래식한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연결성? 체결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페달을 밟은 만큼 전기 모터가 가동을 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 조작감이 우수하다, 조작 시 피드백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동 성능 역시 마찬가지예요. 엑셀레이터 페달을 뗐을 때 조금 과하게 좀 제동을 걸어주는 듯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크게 이건 그래픽 상황에서 확확 움직이는 거지, 운전자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전기차면 이럴 수 있지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회생제동도 어느 정도 주행 질감과 주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셋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전반적으로 조율이 잘 되는 부분인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회생제동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제 입장으로서는 이 기능을 끄고 싶은데 끄는 게 안 보이네요. 아마 드라이빙 모드를 바꿔서 아마 좀 스포츠 모드라던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스포츠 모드를 바꾸게 되면 확실히 전기 모터의 반응성이 더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주행 가는 거리도 20km가 확 줄어드네요. 에코로 바꿔야겠다. 근데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회생제동의 그 정도가 줄어들진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정도? 회생제동 에너지의 이런 갭 차이를 좀 더 줬으면, 좀 더 명확하게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표준 모드로 바꾸고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B 모드가 있네요. 자, 기어 시프트 레버에 D 모드가 있고 B 모드가 있거든요. D 모드는 일반적인 주행이에요. 일반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그냥 회생제동 크게 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제동 정도로만 주는 거고, B 모드가 됐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동을 하는데 이 차이가 있네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주행이 B 모드로 하다 보니까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D모드로 한 번 더 기어를 당겨주시고 주행을 즐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D모드를 두니까 평소에 제가 원하는 그런 주행질감이 나타나네요. 바로 사실 전기차가 예전에는 고속주행이 좀 약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속주행 영역까지도 제 몫을 다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교외 주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차 역시 시속 150km까지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속도로에서도 나쁘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244km에 불과한 1일 충전 시 주행거리는 내심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막상 떠올려보면 244km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고도 남아요. 물론 이제 그 이상 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데일리 드라이빙 혹은 뭐 주말 서울에서 뭐 경기도권에 대한 여정, 이런 정도는 아주 충분히 편하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너무 짧잖아 이게 아니고,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자의 주행 범주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300km 정도는 찍었으면, 280km 정도까지 찍었으면 좀 더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사실은 푸조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탄탄한 셰시와 너그럽고 부드러운 서스펜션, 그리고 그의 합을 이루는 이 미쉐린 타이어, 그리고 경쾌한 핸들링,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던가 그 다른 차체 움직임은 굉장히 경쾌한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민첩해요. 그거는 확실한데, 그리고 차체 서스펜션 셋업이라던가 미쉐린 타이어의 존재감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차체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파워 오브 초이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초이스 오브 파워였나요? 어쨌든 같은 셰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겠다라는 전략이 가능하려면은 셰시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셰시가 아니고 완벽하게 전기차 이상의 하이엔드급으로 샤시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워트레인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차체에 그냥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이 구성이 되었으면 크게 이 승차감이라던가 움직임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요철이라던가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우두투두한데, 아니면은 좀 매놀 포트홀이라던가 이런 데를 좀 실천할 때 차가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워낙 이 차체 대비 무거운 배터리를 품고 있는 바람에 이 차체 그 주행이 요구하는 차체 강성도 높아진 특성인데, 이 차체가 그걸 잘 좀 완벽하게 받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따로 노는 듯한 젤로 현상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고, 살짝 불안불안한 위화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2008 디젤 모델을 타면서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디젤 내연기관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만 전기 모터와 배터리까지를 커버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뭐 지금처럼 연속된 진동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휠 좌우 한쪽에만 아주 큰 충격이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차체가 좀 꿀렁꿀렁거리는, 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푸드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뭐 이걸 감수하고 이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두고 타게 된다면 역시 경쾌하고 민첩한 핸들링, 그리고 끈적끈적하게 리드미컬한 그 코너링을 선보이는 푸조의 감성이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 약간의 위화감은 들지만 주행 전반적으로는 아주 높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제동 상황에서의 이질감도 없겠고요. 연속된 조향에 대한 차체의 롤 회복 능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다만 약간 이질감이 있는, 약간 따로 노는 듯한 그런 차체의 움직임이 내심 마음에 걸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형적인 시티카, 전형적인 컴팩트, 도시명 컴팩트 해치백의 감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사실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분명 좁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싱글 라이프 혹은 핵가족 혹은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주 도심형 EV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입차로서는 꽤나 부담 없는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내가 꼭 장거리 주행을 할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꼭 국산 EV가 아니어도 수입 EV를 사도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208은 굉장히 매력적인 패셔너블하고 패션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도 즐겁고 경쾌한,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전기차의 가치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에는 크게 아쉬운 점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고주파음 같은 경우도 살짝 귀가 간지럽긴 하지만 오디오라던가 라디오 충분히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이 아닐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카울렛 김학수 기자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